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달구고 있었어요. 길가의 풀들도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한 소금 장수가 마을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소금 장수는 지게에 소금 항아리를 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항아리마다 수북이 담겨 있었어요. 눈보다도 깨끗한 소금 사려. 바닷물을 정성껏 끓여 만든 좋은 소금이에요.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습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땀에 젖은 옷이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아이고 더워. 이 더위에 소금이나 팔리려나. 소금 장수는 한숨을 쉬며 걸었어요.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소금을 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금 사려. 좋은 소금 있어요. 소금 장수가 계속 외쳤지만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집 안에만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소금 장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소금을 팔아야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팔리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 부잣집을 찾아가 보자.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소금도 많이 쓸 거야. 소금 장수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최부자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최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논밭도 많고 일꾼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최부잣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눈보다 깨끗한 좋은 소금 사려. 누구 안 계세요? 소금 장수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시끄럽게.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소금 장수의 외침에 잠이 깬 거예요. 예, 이 불벼락 맞을 놈. 시끄럽게 굴어 내 단잠을 깨워버리다니. 최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최부자는 아주 심술궂고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돈만 아끼고 남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내 집 앞에서 시끄럽게. 최부자는 물동이를 들고 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소금 장수를 향해 물을 와르르 퍼부었습니다. 차가워. 소금 장수는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깜짝 놀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일이람. 소금 장수는 온몸이 물에 젖었어요. 옷이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하, 시원하지? 다음부터는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굴지 마라. 최부자가 담 위에서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소금 장수는 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항아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 소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 항아리 안에 하얀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어버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소금이 한순간에 망가진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소금을 팔아야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소금 장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끄럽게 해서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 최 부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금 장수는 젖은 몸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그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소금 장수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소금 장수 좀 보게. 최 부자가 또 심술을 부렸구먼.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네 괜찮은가? 최 부자가 또 못된 짓을 했구먼. 예, 할아버지. 제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요. 소금 장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는 생선 장수에게 새똥을 퍼부어 생선을 못 팔게 만들더니 오늘은 물벼락이구먼. 다른 마을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에이, 물벼락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거지가 오면 쪽박을 깨뜨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더니. 그래, 맞아. 나도 봤어. 불쌍한 거지가 밥 한 그릇만 달라고 했는데 최 부자가 개를 풀어 쫓아냈어.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못된 행실을 하나둘씩 이야기했습니다.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저 부자는 언젠가 벌을 받을 걸세. 그렇고 말고. 저렇게 못된 짓만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가만 안 둘 거야. 마을 사람들이 소금 장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힘내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소금을 사주겠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금 장수는 조금이나마 소금을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금은 이미 녹아버려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다시 소금을 준비해서 팔러 나섰어요. 오늘은 꼭 소금을 많이 팔아야지. 소금 장수는 새 소금을 항아리에 담아 지게에 지고 나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팔아야 했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좋은 소금 있어요. 그날도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어요. 아이고, 더워. 물 좀 마셔야겠다. 소금 장수는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곳이 없었습니다. 계속 걸으며 소금을 팔아야 했어요. 한참을 걸어 다녔지만 그날도 소금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집에서 조금 사갔을 뿐이었어요. 휴, 오늘도 장사가 안 되는구나. 소금 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소금 장수는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저기 나무 그늘에서 쉬어야겠다. 소금 장수는 그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였어요. 나무가 너무 커서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소금 장수는 나무 밑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여야지. 소금 장수는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걸어 다녔거든요. 눈을 감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고목나무 구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긴 것이 구멍 밖으로 천천히 나왔습니다. 커다란 구렁이였어요.
구렁이는 나무 구멍에서 기어나와 나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소금 장수를 내려다보았어요.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소금 장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구렁이는 소금 장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파란 구슬 하나를 소금 장수 옆에 톡 떨어뜨렸어요. 구렁이는 파란 구슬을 떨어뜨리고 나서는 스르르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나무 구멍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뒤 소금 장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잘 잤다. 얼마나 잤지? 소금 장수가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어요.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래 잤네. 이제 일어나야지. 소금 장수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소금 장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구슬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예쁜 구슬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소금 장수가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 구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으악! 소금 장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구렁이를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저건 구렁이잖아. 소금 장수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구렁이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금 장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야? 왜 공격을 안 하지? 소금 장수는 조심스럽게 구렁이를 바라보았어요. 구렁이는 혀를 한번 날름거리더니 스르르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놀랐네. 소금 장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파란 구슬을 보았습니다. 이 구슬, 혹시 저 구렁이가 준 건가? 소금 장수는 구슬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파란 구슬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햇빛에 비추니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예쁜 구슬이네. 그런데 구렁이가 왜 이걸 줬을까? 소금 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일단 가지고 있자. 예쁜 구슬이니까. 소금 장수는 파란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다시 짊어졌어요. 쉬었으니 이제 일을 또 해봐야지. 소금을 팔아야 해. 소금 장수는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걸었어요. 눈보다 깨끗한 좋은 소금 사려. 소금 장수가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소금 장수,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집에서 나오며 소리쳤어요. 소금 장수는 기뻐하며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소금 장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 장수가 어디 갔지? 아주머니는 두리번거리며 소금 장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서 있는 소금 장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방금 소금 장수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아주머니는 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소금 장수님. 아주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소금 장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주머니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소금 장수 소리가 들렸는데, 에이, 귀신이라도 본 건가? 이상하네. 아주머니는 멀뚱멀뚱 서 있다가 갸웃거리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소금 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아주머니 앞에 서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귀신이 된 건가? 소금 장수는 자기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멀쩡했어요. 손도 보이고 발도 보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여기 있어. 그때 소금 장수는 주머니가 무거운 것을 느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파란 구슬이 만져졌습니다. 이 구슬. 소금 장수는 파란 구슬을 꺼냈어요. 구슬을 꺼내는 순간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소금 장수를 보고 인사했어요. 오, 소금 장수 아니신가? 잘 왔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금 장수는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소금 장수는 파란 구슬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두리번거렸습니다. 소금 장수가 어디 갔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 이 구슬 때문이구나. 소금 장수는 깨달았습니다. 파란 구슬을 주머니에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요술 구슬이야. 소금 장수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로부터 구렁이가 주는 물건은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구렁이가 나한테 요술 구슬을 준 거야. 사람의 모습을 감추게 하는 구슬. 소금 장수는 기뻤어요. 하지만 이 구슬을 어디에 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구슬로 뭘 할 수 있을까? 소금 장수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최부자가 떠올랐어요. 그래, 최부자. 최부자한테 복수를 해야지. 소금 장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최부자 때문에 소금을 다 망쳤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어야 했어요. 좋아, 최부자 집으로 가자. 소금 장수는 최부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란 구슬을 주머니에 꼭 쥐고 걸었어요. 최부자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파란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집안에서 최부자의 성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또 시끄럽게. 최부자가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어요. 누가 감히 또 내 집 앞에서. 최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네. 최부자는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히 소금 장수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가? 최부자가 당황하는 사이 소금 장수는 대문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파란 구슬 덕분에 최부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헤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소금 장수는 최부자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최부자 머리에 주먹으로 톡 쳤어요. 아야. 최부자가 머리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최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소금 장수는 웃음을 참으며 다시 한번 최부자 머리를 톡 쳤습니다. 아이고 아파.
누구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최 부자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머리를 맞으니까요.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최 부자 머리를 몇 번 더 톡톡 쳤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귀신. 최 부자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마당에서 빨래하던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귀신이 나를 때려. 네, 귀신이요? 며느리는 황당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누가 나를 때렸어. 최 부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잘됐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네. 소금 장수는 최 부자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금괴가 놓여 있었어요. 오, 저게 최 부자의 동괴구나. 소금 장수는 금괴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금과 은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많네. 소금 장수는 금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 소금 값으로 가져가는 거야. 내 귀한 소금을 녹게 했으니 값을 내야지. 소금 장수는 금괴를 들고 최 부자 집을 나왔어요. 아무도 소금 장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금 장수는 금괴를 열어보았습니다. 와,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는걸? 금괴 안에는 금덩이, 은덩이, 보석이 가득했어요. 소금 장수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소금 장수는 마을의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돈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이걸로 쌀 좀 사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소금 장수가 부자가 되더니 마음씨도 좋아졌구먼. 아저씨, 이걸로 논밭 좀 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금 장수는 두루두루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값을 주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책을 사주었어요. 소금 장수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소금 장수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대. 정말? 어떻게? 글쎄, 신기한 일이 있었나 봐.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소금 장수가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욕심쟁이 영감은 소금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소금 장수. 영감님. 무슨 일이세요? 자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왔네. 욕심쟁이 영감이 물었어요. 소금 장수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말해주게. 욕심쟁이 영감은 끈질기게 물었어요. 소금 장수가 말해주지 않자 사흘 밤낮을 쫓아다니며 졸랐습니다. 제발 말해주게.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네. 아이고, 알았어요. 말씀드릴게요. 소금 장수는 할 수 없이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목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더니 구렁이가 파란 구슬을 줬다는 이야기를요. 그 구슬이 요술 구슬이에요. 주머니에 넣으면 사람들이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최 부잣집에서 금괴를 가져올 수 있었구만.
욕심쟁이 영감은 눈이 반짝였어요. 자네, 그 고목나무가 어디 있나? 마을 동쪽 언덕에 있어요. 하지만 영감님 욕심을 부리시면 소금 장수가 경고하려 했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듣지 않았어요. 알았네, 알았어. 고맙네. 욕심쟁이 영감은 고목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씨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신이 나서 고목나무 아래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지. 그래야 구렁이가 구슬을 주겠지. 욕심쟁이 영감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부자가 될 생각에 너무 흥분했거든요. 빨리 구렁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참을 누워 있는데 정말로 나무 구멍에서 구렁이가 나왔어요. 구렁이는 영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눈을 살짝 뜨고 구렁이를 보았어요. 오, 정말 구렁이가 나왔어. 구렁이는 영감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툭 떨어뜨리고 나무 구멍으로 사라졌어요. 얼씨구나, 나도 구슬을 받았어. 욕심쟁이 영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떨어뜨린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구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슬이 어디 갔지? 영감은 땅바닥을 뒤졌어요. 낙엽을 헤치고 풀을 뜯어내며 찾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떨어뜨렸는데 한참을 찾았지만 구슬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돌멩이, 풀뿌리, 나뭇가지, 솔방울 같은 것들만 있었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이것들을 다 집에 가져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죄다 긁어 모았어요.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감은 아내를 불렀어요. 마누라, 이리 와봐. 왜 그래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요술 구슬을 얻었어. 이 중에 하나가 구슬일 거야. 영감은 보자기를 풀어 바닥에 늘어놓았어요. 돌멩이, 풀뿌리, 나뭇가지, 솔방울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아니야. 이 중에 요술 구슬이 있다고. 영감은 흥분해서 말했어요. 자, 마누라. 내가 이것들을 하나씩 들 테니까 내 모습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하고 대답해. 에이, 귀찮게. 하지만 아내는 할 수 없이 앉았습니다. 영감은 첫 번째로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어때, 내가 보이나? 허참, 보여요. 이건 아니군. 영감은 돌멩이를 내려놓고 풀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이나? 나원, 보여요. 이것도 아니야. 영감은 계속해서 물건들을 하나씩 들었어요. 나뭇가지, 나뭇잎, 흙덩이, 작은 돌. 보이나? 보여요. 보이나? 보여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수십 번.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이나? 아휴, 보인다니까요. 아내는 지쳐서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확인 안 했어. 계속해야 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요술 구슬을 찾을 때까지. 영감은 계속 물건을 들고 물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꼭기요.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멈추지 않았어요. 보이나? 영감이 솔방울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졸리고 귀찮았어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휴, 안 보여요. 이제 그만해요. 뭐라고? 안 보인다고? 영감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정말? 정말로 안 보여? 네, 안 보인다니까요. 이제 좀 자게 해줘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씨구나. 찾았다, 찾았어. 영감은 솔방울을 꼭 쥐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술구슬이야. 이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영감은 신이 나서 최부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어요. 헤헤, 이제 최부자의 돈을 가져오는 거야. 영감은 솔방울을 주머니에 넣고 최부잣집 담을 넘었습니다. 나는 안 보이니까 마음껏 가져갈 수 있어. 영감은 최부자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커다란 금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동괴구나. 저걸 가져가면 돼. 영감은 금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괴가 너무 무거워서 휘청거렸어요. 으악, 무거워. 금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누구야? 최부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욕심쟁이 영감이 금괴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 도둑이야. 도둑놈. 최부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나를 볼 수 있어?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부자가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둑놈 잡아라. 최부자의 외침에 머슴들이 달려왔어요. 어디 도둑이 들었습니까? 저놈이다. 저 영감이 내 금괴를 훔쳐가려 했어. 에잇! 머슴들이 욕심쟁이 영감을 에워쌌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안 보이는 게 맞아. 영감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뭐, 안 보인다고? 그래, 내가 보이나? 영감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래, 똑똑히 보인다. 이놈아. 최부자가 소리쳤어요. 에이, 머슴들이 욕심쟁이 영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아야, 아파, 살려줘. 욕심쟁이 영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도둑놈은 벌을 받아야 해. 머슴들은 영감을 실컷 때린 뒤 대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으악! 영감은 대문 밖에 나자빠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아이고, 아파.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영감은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감은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마누라, 당신이 거짓말을 했구먼. 뭐, 무슨 거짓말이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솔방울을 들었을 때 안 보인다고 했잖아. 아, 그거요? 너무 졸려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영감은 기가 막혔어요.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실컷 얻어맞고 온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됐네. 영감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실컷 매만 맞고 돌아왔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반면에 착한 소금 장수는 구렁이가 준 요술구슬 덕분에 부자가 되었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인정 많기로 소문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면 언제나 반갑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면 달려와 안겼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논의 벼들이 걱정이로구나. 이렇게 비바람이 세차면 벼들이 다 쓰러지고 말 텐데. 할아버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며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보며 내내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마침내 동이 트고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기다란 삽을 꺼냈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삽을 지팡이 삼아 짚으며 집 밖으로 나섰어요. 지늘길은 질퍽거렸고 여기저기 무릉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논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논바닥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푸르게 자라던 벼들은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서 물부터 빼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삽으로 논두렁의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었죠.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그 다음에는 쓰러진 벼들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벼를 세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파다닥, 파다닥, 파다닥. 날개짓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날개짓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느낌이 담긴 소리였죠.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새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고 있었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황새는 할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날아왔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하네. 황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당장 황새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는 아직 세워야 할 벼들이 수없이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논의 벼들도 소중했지만 황새의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새가 할아버지 가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황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큰 새가 우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지금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삽을 단단히 쥐고 황새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황새는 할아버지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앞서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팠지만 최대한 빨리 걸었어요. 논을 지나 작은 언덕을 넘고 좁은 길을 따라가자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황새는 그중 가장 큰 소나무 위를 빙빙 돌며 날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소나무 둥치를 따라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늙은 구렁이였어요. 그것도 아주 크고 오래 살아 보이는 구렁이였습니다. 몸통은 어른 팔뚝만큼 굵었고 길이는 아마 사람 키의 2배는 될 것 같았어요. 구렁이의 비늘은 햇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났고 혀를 날름날름 거리며 소나무를 휘휘 감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저 위 소나무 가지에 황새 둥지가 있고 그 안에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황새들이 있을 것이었어요. 늙은 구렁이는 그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렁이를 쳐서 쫓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막상 삽을 휘두르려고 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늙은 구렁이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구렁이를 함부로 죽이면 훗날 반드시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집안에 불이 났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렁이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삽을 든 채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새끼 황새를 구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늙은 구렁이를 해치면 정말로 큰 재앙이 일어날까요? 할아버지 혼자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가족들에게까지 해가 미치면 어떡하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늙은 구렁이는 계속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렁이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확실했어요. 스르륵, 스르륵,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황새 둥지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구렁이가 둥지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어요. 구렁이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커다란 입을 쩍 벌렸습니다. 둥지 안에서는 새끼 황새 2마리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어린 새끼들이었어요. 새끼들은 작은 부리를 벌리고 겁에 질려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구렁이를 막기에는 너무나 약한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미 황새가 더욱 격렬하게 날개짓을 했어요. 파다다다닥, 파다다다닥. 어미 황새의 날개짓 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미 황새는 둥지 주위를 빙빙 돌면서 구렁이를 쪼려고 했지만 구렁이가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감추면 제대로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구렁이는 가끔씩 머리를 돌려 어미 황새를 향해 입을 벌리며 위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할아버지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불쌍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안 되겠어. 저 불쌍한 새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두 손으로 삽을 꽉 움켜쥐고 있는 힘껏 늙은 구렁이를 향해 찔렀어요. 삽끝이 구렁이의 몸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앗! 할아버지의 외침과 함께 삽이 구렁이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 소리와 함께 삽끝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늙은 구렁이의 비늘이 너무 단단했던 거죠. 부러진 삽끝은 구렁이의 꼬리 부분에 박혀버렸습니다. 크악! 늙은 구렁이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의 눈에는 무시무시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본 할아버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나무에서 스르륵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려온다기보다는 할아버지를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머리를 바짝 쳐들고 입을 크게 벌린 채 할아버지에게 덤벼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구렁이가 할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가며 땅에 부딪혔어요. 흙먼지가 확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금방 몸을 일으켜 다시 할아버지를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부러진 삽을 움켜쥐었습니다. 구렁이가 다시 덤벼들자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부러진 삽으로 구렁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으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진 삽끝이 구렁이의 머리를 강하게 찔렀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파르르 몸을 떨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새끼 황새들을 구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늙은 구렁이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연기는 점점 짙어지더니 구렁이의 형체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구렁이의 몸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푸른 연기만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할아버지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푸른 연기는 할아버지의 몸을 한 바퀴 휘감듯이 돌고 나서 휙 하고 하늘로 치솟았어요. 연기는 빠른 속도로 높이 올라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할아버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미 황새는 둥지로 돌아가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푸른 연기는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늙은 구렁이가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였어요. 연기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구렁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구렁이는 동굴 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앉았어요. 머리에는 할아버지가 찌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고 꼬리에는 부러진 삽끝이 박혀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감히 이 몸을 다치게 하다니. 수백 년을 살아온 내가
하찮은 인간 따위한테 당하다니. 구렁이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구렁이는 동굴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궁리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감을 혼내줄 수 있을까? 그냥 찾아가서 물어뜯기에는 너무 단순해. 더 고통스럽게, 더 확실하게 복수해야 해. 구렁이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묘안을 떠올렸어요. 구렁이는 자신이 가진 신비한 힘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 저 영감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신해서 들어가면 되겠군. 구렁이는 먼저 휘리릭하고 예쁜 꽃으로 변했습니다. 빨간 장미꽃이 동굴 바닥에 피어났어요. 하지만 구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영감이 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꽃을 먹지는 않잖아. 구렁이는 다시 휘리릭하고 팔짝팔짝 뛰는 개구리로 변했어요. 작고 파란 개구리가 동굴 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아니야. 개구리는 그냥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저 영감이 특별히 좋아할 리가 없어. 구렁이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구렁이는 휘리릭하고 미끈미끈한 미꾸라지로 변했습니다. 검은색 미꾸라지가 동굴 바닥에서 꿈틀거렸어요. 좋았어. 바로 이거야. 저 영감은 미꾸라지로 끓인 추어탕을 아주 좋아한다고 들었어. 미꾸라지로 변해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날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내 뱃속에 담아둔 독이 퍼지면 저 영감은 고통스럽게 죽고 말 거야. 구렁이는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렁이는 미꾸라지로 변신한 채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향했어요. 마침 그날 할아버지 마을에 미꾸라지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미꾸라지 장수는 커다란 항아리에 미꾸라지를 가득 담아 이고 다니며 외쳤어요. 미꾸라지 사세요. 싱싱한 미꾸라지. 구렁이가 변한 미꾸라지는 재빨리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미꾸라지들과 섞여 있으니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미꾸라지 장수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미꾸라지가 왔네요. 마침 잘 됐어요. 아버님께서 미꾸라지 추어탕을 좋아하시는데 며느리는 미꾸라지를 한 바구니 샀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구렁이가 변한 미꾸라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정성껏 추어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꾸라지를 깨끗이 씻고 큰 솥에 물을 붓고 끓였어요. 그 다음에는 된장과 고추장을 풀고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었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어머,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며느리는 추어탕을 푹 끓여서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추어탕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며느리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맛있는 추어탕 끓였어요. 어서 드세요. 오, 그래.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추어탕 그릇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추어탕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맛있구나.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추어탕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으윽!
할아버지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퍼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바람을 잔뜩 넣은 것처럼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여보, 여보, 어서 와봐요. 큰일 났어요. 며느리의 비명 같은 외침에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요. 추어탕을 한 숟가락 드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서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아니, 약을 먼저 지어와야 하나? 어떡하지?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허둥지둥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계속해서 부풀어 올랐어요. 얼굴은 시퍼렇게 변했고 몸은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몸은 탱탱하게 팽팽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으윽, 으윽. 할아버지는 신음만 낼 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다닥, 파다닥, 파다닥. 날개짓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창문 쪽을 돌아보니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날고 있었어요. 그것도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면서요. 아버님, 황새가 우리 집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황새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가 간신히 눈을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황새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귀에 바짝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얘들아,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라. 그리고 나를 거기다 눕혀 놓아 보거라. 예, 아버지,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아들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제발 내 말대로 해다오. 빨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들이 마당으로 나가 커다란 멍석을 펼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밖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너무 부어올라서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은 힘겹게 할아버지를 멍석 위에 눕혔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날던 황새가 마당으로 내려온 거예요. 황새는 멍석 위에 누운 할아버지 옆에 사뿐히 착지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황새는 긴 다리로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부리로 할아버지의 배를 쪼기 시작했어요. 황새가 아버지를 공격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황새가 아버지를 해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황새는 할아버지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황새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할아버지의 배 부분을 계속 쪼아댔습니다. 톡톡톡 검은 부리가 할아버지의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쪼아대던 황새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입이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툭! 할아버지의 입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미꾸라지는 땅 위에 떨어져 파닥파닥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꾸라지가 갑자기 휘리릭하고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미꾸라지의 몸이 점점 커지고 길어졌습니다. 비늘이 돋아나고 몸통이 굵어졌어요. 순식간에 미꾸라지는 커다란 늙은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저럴 수가. 구렁이다.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늙은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구렁이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크르르릉. 늙은 구렁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번쩍 쳐들었어요. 그리고 멍석 위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토해낸 후 기력이 완전히 빠져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구렁이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독리가 할아버지를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다닥. 황새가 번개같이 날아올랐습니다. 황새는 공중에서 몸을 돌려 급강하했어요. 그리고 검은 부리로 구렁이의 머리를 잇는 힘껏 쪼았습니다. 퍽! 구렁이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어요. 황새의 부리가 구렁이의 머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황새를 떨쳐내려고 몸을 격렬하게 흔들었지만 황새는 놓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더 많은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다닥, 파다닥, 파다닥. 어미 황새가 구한 새끼 황새 2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새끼들은 이제 제법 컸고 비록 어미만큼은 아니지만 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새끼 황새들은 어미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어요. 새끼 황새 한 마리가 구렁이의 몸통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구렁이의 꼬리를 물었어요. 3마리의 황새가 함께 구렁이를 공격했습니다. 크악, 크악.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구렁이는 독을 내뿜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로 변신해서 할아버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을 만들어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미 황새는 계속해서 구렁이의 머리를 쪼아댔습니다. 검은 부리가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을 뚫고 들어갔어요. 새끼들도 멈추지 않고 몸통과 꼬리를 공격했습니다. 구렁이는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부르르 몸을 떨던 구렁이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구렁이는 땅바닥에 축 늘어지고 말았어요. 황새들은 그제야 공격을 멈췄습니다. 어미 황새는 구렁이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리로 한 번 더 쪼았어요.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죽은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멍석 위에 누운 채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꾸라지를 토해낸 후 할아버지의 몸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퉁퉁 부었던 몸이 가라앉고 퍼렇던 얼굴색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구해준 황새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미 황새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황새는 고개를 숙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황새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황새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황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새야,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황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황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새끼들을 구해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불쌍한 생명을 그냥 둘 수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구해주다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끼 황새들도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할아버지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할아버지는 새끼 황새들의 머리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희들도 정말 잘 컸구나. 이제 훌륭하게 날 수 있을 만큼 자랐네. 너희 어미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가족들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황새가 아버님을 구해주다니.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멍석 위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황새들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황새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단다. 정말 고맙구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어미 황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날개를 펼쳤어요. 세 마리의 황새는 할아버지와 가족들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파다닥, 파다닥. 황새들의 날개짓 소리는 이번에는 부드럽고 평화로웠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새들은 점점 높이 날아올랐어요.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렴 황새들아. 고마워요. 건강하게 잘 살아. 황새들은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세 마리의 황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황새들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한 선한 일이 이렇게 돌아온 것에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서 쉬세요. 몸조리를 잘하셔야 해요. 그래야겠구나.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죽은 구렁이의 시체가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삽으로 구렁이를 치워 멀리 묻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푹 쉬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황새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늙은 구렁이와 싸웠던 일,
구렁이가 미꾸라지로 변해 복수하려 했던 일, 그리고 황새들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어요.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이 차를 드시고 힘을 내세요.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정말 큰일을 겪었구나.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걱정 마세요, 아버님. 중요한 건 아버님께서 무사하신 거예요. 아들도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단다. 나는 단지 불쌍한 새끼 황새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보상을 바라거나 한 것이 아니었지. 하지만 황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구해 주었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늙은 구렁이를 죽이면 재앙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새끼 황새들을 구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란다. 때로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지.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어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황새들도 이 밤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새야, 너희들도 편안한 밤을 보내렴.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논에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삽을 지팡이 삼아 짚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논에는 벼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비바람에 쓰러졌던 벼들도 할아버지가 세워준 덕분에 다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벼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